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한없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어떤 말은 우리를 위로하고 삶을 살아가게 할 힘을 줍니다. 반면 또 어떤 말은 우리의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말 한마디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열쇠라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로 올라서는 사람들의 비밀,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화려한 어휘를 구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진심 어린 대화의 기술입니다. 제가 먼저 작은 이야기로 이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며칠 전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각자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었죠.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생일인 친구에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와의 시간은 항상 특별해. 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진심이 담긴 고백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인 친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요.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방송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서툴러질 때가 많죠. 때로는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또 때로는 오해를 살까 걱정하며 그 마음을 꾹꾹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5가지의 특별한 말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말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이 5가지 말을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말은 고맙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들의 존재와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회사의 팀장인 영수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욱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대한 칭찬을 넘어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진심 어린 말을 전합니다. 영수 씨의 이런 말은 팀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감사의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의 내면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나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이유 중 하나인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의 눈길은 스마트폰 화면에 박혀 있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아마 외로움과 실망감, 그리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떠올려 볼게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 친구를 위로하고 싶어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주는 조언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조언이 오히려 친구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도움은 그 사람 옆에 서서 그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에서 시작된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진심으로 동행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그냥 힘내, 혹은 다들 그런 거야 라는 말은 동료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상황이라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와 같이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추가로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경청의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고개 끄덕임,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질문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청이 가진 놀라운 힘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감을 얻도록 돕습니다. 듣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너는 소중하고 내 이야기는 가치가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던 순간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던 순간은요? 그때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비밀, 진심 어린 경청에 대해 조금은 깊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투와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말투와 태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부드러운 목소리, 상냥한 말투, 아니면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과 표정일까요? 얼마 전 한 가족 모임에서 재미있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농담을 던지며 주위를 웃게 하는 삼촌과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고모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했던 사람은 삼촌이 아니라 고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고모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며 따뜻한 태도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럼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 말투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실수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비난 대신 격려를 느낄 수 있겠죠.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투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그 대화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좋은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동료에게 너 정말 힘들어 보인다 대신 오늘 많이 고생했겠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이 아닌 위로와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셋째, 분명하고 진솔한 말투입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말에 조금 서운했어라며 부드럽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실된 말투는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들이 준 따뜻한 감정과 좋은 인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평소에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제 여러분이 평소의 말투와 태도를 돌아보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단순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투와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앞세웠던 순간들 말이죠. 몇 달 전 한 커피숍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쪽 친구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동안 다른 친구는 고개만 끄덕일 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혼자 남은 친구의 표정은 어딘가 아쉬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이었겠죠.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정리해주는 것이 좋은 경청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그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반응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 그럴 때는 정말 속상할 수 있지라며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태도 변화는 대화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감을 바탕으로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묻는 태도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상대방이 느꼈던 따뜻함과 위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공감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작은 변화로도 우리의 관계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말과 태도를 통해 신뢰를 쌓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특히 진심 어린 칭찬이나 솔직한 의견을 나눌 때 그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몇 해 전 제가 아는 한 직장인이 이야기해준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언제나 조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그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 너의 성실함 덕분에 우리 팀이 잘 돌아가고 있어. 고맙고 내 노력에 늘 감사해. 그는 이 말을 들은 순간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팀장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고 자신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이처럼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칭찬을 할 때 너 참 괜찮아 보다는 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따뜻한 말투가 정말 좋아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는 곧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장점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누구보다 더 똑똑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너의 논리적인 사고가 정말 인상적이야처럼 그 사람만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강점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솔직한 의견을 공손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판적인 의견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너는 이 일을 제대로 못하네라고 지적하기보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처럼 배려와 함께 솔직함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의견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의견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리고 그 대화가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말은 반드시 좋은 행동과 함께해야 합니다. 말로만 칭찬하거나 솔직함을 강조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철학자의 말을 빌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는 언행일치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그 말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들이 어떻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직장에서 팀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매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 팀원은 항상
부정적인 말투로 반응하고 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거리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보자. 그리고 팀원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대화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던 점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팀원은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원도 사실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심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 솔직한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속상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경청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준비하느라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공감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 점은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간단한 반응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누군가와의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 속에서 스스로 노력해 본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단순히 표현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널 이해해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볼게 라는 작은 행동이 더 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한마디를 오늘의 이야기에 전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천하를 움직이기 쉽지만 행동으로 천하를 감동시키기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함께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줄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엮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받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에 따르는 행동과 태도로 그들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 한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왔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자신이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모임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시간 동안 그분은 한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 보자. 그분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너희들에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해. 그 말 한마디는 묵혀있던 오해와 서운함을 녹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말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내가
그렇게 느낀 줄 몰랐어. 미안하다는 말을 해줘서 고마워. 그들의 대화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노고를 알아보고 그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가진 감정을 존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이해가 전해질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변화를 응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런 격려의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말을 먼저 꺼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마음이 아팠을 거야. 이처럼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오해와 갈등을 푸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상대를 칭찬합니다. 너의 이런 점이 정말 좋아.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존재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말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한마디를 전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은 영혼의 그림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과 관계는 다른 색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스스로도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이 여러분께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